의사들은 꼭 한다. 자,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몸을 위해서 꼭 하고 있는 습관 또는 건강 꿀팁들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꿀팁을 주신다면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근데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에 잘못된 지식을 바꾸는 유익한 지식을 바꿔주는 그런 4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중요하죠. 네. 잘못된 상식을 우리가 일단은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것도 OX로 한번 들어보도록 해서 우리가 정말로 얼만큼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봅니다, 시험. 네. 피부과 약은 독하다. 세 분이 O를 드셨고 독하다고 생각하시고 목사님만 X를 안 독하다. 드셨습니다. 피부과 약은 독하다. 피부과 약은 독하다. 그럼 제가 독한 약을 쓰는 사람이네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들어요. 피부과 약이 독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피부과 약이 독하니까 먹지 말고 참아라 했던 것처럼 왜 이런 오해가 나올까? 왜 그랬을까요? 피부병 많이 가렵잖아요. 그래서 가렵지 않게 하는 항히스타민제라고 있습니다. 그 약을 뭐 안 가려운데 그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면은 많이 졸려요. 몸이 나른하고 정신이 집중을 못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잤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입에 갈증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약은 끊으면 하루 단위 다 끼리 없어집니다. 독한 게 아니에요. 약에 예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세상에 독한 약이 얼마나 많아요. 항히스타민도 훨씬 독한 약이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히스타민제 억울한 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졸립지 않는 항히스타민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요. 옛날에 그 약을 쓸 때는 고3 학생들한테 운전하는 사람 못 쓰게 했거든요. 안 썼거든요. 졸리우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약을 졸립지 않고 입에 갈증도 없기 때문에 고3 학생들 운전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너무 독한 약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을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또 질문 드릴게요. 스테로이드제는 나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전부 O를 드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또 X야. 스테로이드제는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이에요. 근데 잘 쓰면은 명약인데 잘못 쓰면은 부작용도 따르고 나쁘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잘 써야지 되니까 꼭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사용해 좋겠고요. 연고는 1등급, 7등급까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첫째,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농도를 아이한테 쓰는 거, 청소년한테 쓰는 거, 노인들한테 쓰는 거, 어른한테 쓰는 거, 그 나이에 따라 등급을 달리 쓰게 되면 부작용도 거의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부위에 따라서 얼굴에 사용하는 부위, 눈 주위에 사용하는 농도, 몸에 바른 농도, 머리에 두피에 바른 농도 이런 걸 달리하게 되면은 부작용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계절에 따른 농도를 쓰는데 계절 차갑고 건조하잖아요. 이럴 때는 기름기가 많은 연고 타입을 씁니다. 근데 여름에 땀나고 그럴 때는 기름기 바르면 답답하거든요. 이럴 때는 겔 타입이라든가 로션 타입. 또 봄, 가을 이럴 때는 크림 타입을 쓰게 되고 이렇게 이런 걸 잘 조절해 쓰게 되면은 굉장히 결과도 좋고 부작용도 거의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그럼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건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각질은 밀어야 할까요? 놔둬야 할까요? 하나, 둘, 셋. 밀어야 됩니다. 각질 밀어야 된다. 밀어야지 새살이 나옵니다. 전부 O를 드셨는데 선생님? 정답은 X입니다. 각질을 놔둬야 돼요. 아토피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각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미관상 보기 싫다고 막 각질을 밀고 때를 미는 사람이 있어요. 각질이라는 게 때거든요. 각질은 죽은 세포예요. 그러니까 죽은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밀려서 떨어져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 때 이게 미관에서 보기 싫어 자꾸 세게 밀다 보면은 죽은 세포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도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럼 밀고 난 다음에 따끔따끔하고 쓰라리고 벌게지거든요. 이러면 피부가 달라지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럼 평소에 내가 쓰던 스킨젤 로션에도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각질증은 안 밀고 아토피병은 특별히 밀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테리아가 있다거나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박테리아 혹시 따로 다른 사람한테 있습니다. 옮길까봐. 옮길까봐. 저랑 같이 그 닥터 PC 한번 가시죠. 한번 가시죠. 네. 야, 아주 그냥 PC들 포식하겠네. 자, 다음 한번 또 드려볼까요? 네, 다음. 좋습니다. 샤워를 매일 하는 게 피부에 좋을까요? 아닐까요? 자, 좋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 생각하면 X. 하나, 둘, 셋. 당연히 좋지. 네. 매일 자, 하는 게 전부 좋다. 또 O를 드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매일 안 해요? 매일 안 해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매일매일 샤워하는 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간지럽고 많이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피부 보습을 해야 될 아토피 피부 환자가 네. 자꾸 때를 밀고 샤워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벗겨져 나가서 오히려 악순환되고 피부가 예민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샤워는 횟수를 줄이고 비누 사용을 안 해주는 게 좋은데 아, 맨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샤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꿀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예, 예. 한 이틀 정도는 그냥 물로만 샤워하고 그다음은 또 비누 한번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피부가 최대한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꼭 바디로션 같은 거 발라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고 네. 그다음에 바디로션은 샤워 후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상생활 할 때도 샤워 집에도 놔두고 사무실에 놔두면서 자주. 수시로 충분한 양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몸에 바르는 거고 얼굴에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마이드라든지 히알루론산 그런 제품을 사용해 주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법적으로 집에 목욕탕을 갔다가 일주일에 딱 2번만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한번 저 법령을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피부염이 걸리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쵸. 그러면 이게 정신질환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신과적인 접근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권해주시나요? 네. 예, 알레르기 반응이 자체가 우리 몸이 뭔가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이렇게 이제 각자마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네. 하나님은 태초에 저를 향한 꿈을 가지고 저의 기질과 성향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제 기질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네. 이 땅은 그대로 자라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왜곡된 삶을 살도록 그게 뭐 전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엄마의 잔소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어릴 때 타고난 원형과 지금의 삶이 많이 다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생존을 위해서 애를 너무 쓰셨던 분들은 생존을 위해 애를 쓰는데 언제 내가 나답게 크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빴을 때는 더 그랬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녹화 전에 이제 우리 두 MC분의 이렇게 기질을 이렇게 슬쩍 한번 봤는데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게 이제 기질은 성격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MBTI 하시나요? 네. 요즘 MBTI 안 하는 분들 없는데 MBTI는 참 좋은 도구인데 성격을 나타내요. 네. 근데 성격의 원형인 기질을 알고 기질과 MBTI 성격이 차이 나는 분들은 죄송한데 가짜 자기의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성별도 하나님 주시면 끝까지 안 바뀌고 기질도 끝까지 안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질을 연습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네, 내 기질과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피부병부터 해서 면역도 떨어지고 다양한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표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본능이 나오거든요. 표 목사님은 본능적으로 내향적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활동은 외향적으로 하시지만 제가 좀 수줍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낯가림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 그런 맞아요. 생각을 네. 했고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타고난 기질은 내향일 것 같아. 네. 성격은 외향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가짜자기는 아니지만 근데 반면에 김지선 우리 MC님은 처음부터 인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 네. 보고 외향이실까? 이런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쭉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문 권사님은 뭐 확실히 외향 감정 신자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자기답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축이 3가지 축이 있습니다. 내향, 외향 축은 아시겠죠? 내향, 외향. 예. 예. 내가 태어난 게 내향이면요. 내향을 훨씬 더 많이 성장시키셔야 돼요. 태어난 게 외향인 사람은 자꾸 내향부터 성장시키시려 하시면 안 되고 외향부터 성장시켜야 내향이 따라옵니다. 자, 그 축 하나는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념이 강한 사람이냐 신체 감각이 강한 사람이냐도 있습니다. 네, 문영미 권사님은 신체 감각이 강할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있지만 어디가 메인인가가 중요해요. 네, 신체 감각이 좀 이제 중요한 분들은 이완하고 쉬고 놀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삶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를 누르고 참고 신념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피부병 정말 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내가 과연 정서적인 사람인지 타고나기를 사고적인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언뜻 빼면 목사님은 사고적일 것 같아? 그냥 제 짐작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도 사고적일 것 같아? 제 말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저 같은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문 권사님 감정적이고 김창조 집사님은 100% 감정적이고 감정적일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격과 많이 왜곡되어서 첫눈에 알 수는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원형과 지금의 내 삶이 큰 방향이 맞는지를 보는 게 큰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차후에 오늘은 맛배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질대로 지으신 바대로 성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몸에도 신체에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신체적으로 이게 발현이 되는군요.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세 분이 한의학 원장님, 피부과 원장님, 정신과 원장님. 네. 그러니까 같은 아토피에 접근하는 이 방식도 달라요. 다른데 이 깊이가 심오해서 오늘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방 쪽으로 가볼까요? 한방 쪽으로 우리 권혁성 원장님은 또 어떻게 이렇게 접근 방식을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걸 먹어야 좋은지 또 네. 피부에 바르는 게 어떤 게 좋은지 또 설명하고 소개해주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차도 한 잔씩 다 받았고 그리고 또 연고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뭔가요? 한방에서 아토피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피부에 열이 밀려나는 걸 어떻게 식힐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역력, 몸의 전기.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력, 전기가 충만하면 나쁜 기운들을 몰아낼 수 있잖아요. 그건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면역을 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피부에 피부를 식히는 연고, 이게 이제 자웅고라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자웅고는 한방에 자초라고 있어요. 빨간색이 묻어나서 단점은 흰옷에 이게 잘 묻거든요. 단점이 있지만 이 빨간색 자초가 우리 피를 맑게 하고 그리고 좀 서늘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진물이 나거나 종기가 있을 때 옛날부터 사용했던 약재가 자초라는 약인데 이 자초를 이제 피부에 바르게 되면 보습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시로 발라주면 보습도 되면서 가려움을 좀 억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손으로 바르셔도 되고요. 면봉에 이렇게 찍어서 여러 가족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피부에 이렇게 면봉으로 쭉 발라 놓으시면 보습과 그다음에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말 연고. 촉촉하네요. 자웅고입니다. 촉촉하네요. 한번 써보시죠. 각질에도 좋은가요? 각질에도 쓸 수 저는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여기를 가는데 저는 각지로 해서 여기를 각질 갑니다. 각질. 목사님도 다리에 바르시고 면봉으로 이게 떠가지고 면봉으로 살짝 아니 저기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기 가려운 아토피 부위에 자운고를 바르고 지금 또 저희가 차 한 잔씩을 받았습니다. 아토피에 좋은 그 약차 차는 우엉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게 우엉입니다. 우엉차. 너무 어쩐지 흔하게 접근하고 김밥에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먹는 건데 저는 평소에도 우엉을 아주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엉은 한방에서 우방자라는 그 우엉의 꽃의 씨앗을 약으로 씁니다. 그 우방자는 인후염이나 그다음에 열을 내리는 것 그리고 독을 배출하는데 좋은 약재로 쓰는데 우엉은 그 뿌리로서 음식으로 쓰지만 똑같이 열을 내리고 그다음에
피부를 좋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요. 이 안에 특히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장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해독도 시키고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당뇨 환자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가 막힌 친구네요. 우엉이 그래서 이 우엉은 여러 가지로 상복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밥을 해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엉을 잘게 썰어서 밥에다 그냥 얹으면 돼요. 그러면 우엉밥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차로 우엉을 뭐 차로 만들어 놓은 거 사셔도 되고 아니면 우엉을 잘게 썰어서 5분, 10분 정도 후라이팬에 누릇누릇하게 이렇게 볶으면 덮어서 그걸 이렇게 우러내서 차로 계속 물 대신에 드신다면 우리 아토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드셔보시죠. 네. 뭐 그렇게 몸에 좋은 아토피에 좋은 우엉. 좀 시원해지는. 시원해.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실천해서 네. 전부 아토피 없는 그런 건강한 피부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연단을 위하여 연습하라.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바울이 좀 잘 몰라서 그래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야 돼요. 영육이 함께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아토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몸을 항상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육체 연습 열심히 연습하고 또 단련하고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